안녕하세요. 스카이 두뇌세움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세근입니다. 오늘은 정상인의 읽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신경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읽기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시 읽기에 필요한, 읽기에 관여하는 읽기 회로가 있어야 우리가 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읽기 회로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 그림입니다. 이 뇌는 좌측 옆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 되고요. 여기는 눈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쪽은 머리 뒤쪽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문자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 문자가 있어요. 묵독이라는 문자를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눈으로 본 시각 정보는 뇌 이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뇌 뒤쪽으로 전달이 돼서 요렇게 생겼네 라는 형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일단 그 형태를 인지하게 되면 그 형태에 대한 정보를 뇌 요 부분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미음에 우가 붙어서 무, 무에 기역이 붙어서 묵, 디귿에 오가 붙어서 도, 도에 기역이 붙어서 독이라고 묵독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 영역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묵독이라는 구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뇌 앞쪽, 좌뇌 앞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서, 자, 눈으로 본 단어의 정보가 이쪽으로 전달돼서 형태를 인지해서 이걸 소리로 바꿔서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출생 시에는 뇌 안에 아무런 회로도 없이 뉴런만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언어 회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인데요. 브로카 영역인데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의 회로는 우리가 출생해서 모국어 환경에서 살아가면 생후 6주에서 8주경이면 여기서 활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언어 회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회로는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 기역이야, 이렇게 생긴 건 니은이야, 이렇게 생긴 건 아야. 자, 기역에 아 붙으면 가야. 이걸 눈으로 보여주면서 소리내서 읽기를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시키면 바로 이 두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태인지 회로, 또 구어 단어 소리로 바꾸는 그런 회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성되고 나면 눈으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모양을 인지해서 그 모양에 해당되는 소리를 이 부분에서 바꾼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여기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인의 두뇌안 읽기 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인의 읽기 회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읽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오류도 많고 읽기가 느리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도 읽기 회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상인하고 난독증이 있는 사람의 두뇌안 읽기 회로의 차이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뇌 그림이고요. 역시 좌측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이 뇌 그림을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이게 정상인의 읽기 회로에 해당되고요. 눈이 이쪽에 달려 있고요. 이쪽이 뒤통수 쪽에 해당됩니다. 자, 눈으로 글자를 보면 그 정보가 이쪽 뒤통수 쪽으로 가서 모양을 인지하고요. 그 인지된 모양에 따른 소리로 바꾸는 작업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 파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회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뇌 뒤쪽, 우뇌 앞쪽, 좌뇌 앞쪽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문자의 형태를 이쪽에서 인지해서 소리로 바꿔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영역들, 정상인의 세 영역들을 연결하는
신경 섬유의 개수는 수백억 개가 되고 여기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인데 이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전도 되고 합선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도 누전과 합선이 일어나면서 일다가 오류가 생기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의 회로는 보다시피 일단 좌뇌 우뇌를 왔다 갔다 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수백억 가닥의 뉴런들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누전이나 합선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겠죠. 그리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결국 읽기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상인은 이렇게 좌뇌의 3개의 영역에 읽기 회로가 형성되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우뇌 뒤쪽 앞쪽을 연결하는 이런 긴 읽기 회로가 형성되면서 읽기의 효율이 나쁘게 됩니다. 정상인과 난독증인의 읽기 회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읽기 교육,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읽기 교육,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어여,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르치면 정상인은 정상적인 좌뇌 읽기 회로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난독증인은 불행하게도 보상적으로 우뇌의 읽기 회로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뇌 회로는 좌뇌 회로보다 효율이 나쁩니다. 즉, 거리가 멀어서 회로들의 거리가 멀어서 일단 처리 속도가 느리고 누전과 합선이 많아서 오류도 많죠. 그래서 결국 느리고 부정확한 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로로 읽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읽기에 비해서 난독증인의 읽기는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좌뇌 후두 측두 영역에 있는 자동 사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원래 우리가 이제 눈으로 글자를 보게 되면 그 글자의 정보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겼네 알고 이걸 소리로 바꾼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세 회로가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파악하지만 이 똑같은 단어를 보통 평균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 정보가 이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되기 전에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요렇게 생겼네, 소리는 묵독이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읽기라는 뜻이야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세 개의 회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해야 됐지만 저장된 이후에는 이 영역, 후두, 측두 영역에 저장된 이후에는 이 단어를 눈으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 모두가 여기서 그냥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장된 이후에는 이 두 회로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독서가 가능해지고 오류의 확률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난독증인 사람은 이 위치가 읽기 자동사전이 형성되는 위치인데 이 위치에 회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사전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10번 정도면 여기에 자동사전에 그 단어의 의미가 저장되면서 눈으로 쓱 보기만 하면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0번, 30번, 40번, 쉬운 번을 봐야 특정 위치, 이 위치가 아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눈으로, 묵독으로 금방 빠르게 효율적으로 읽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같은 때도 바로 그런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영어 단어 스펠링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난독증인과 정상인의 읽기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카이 소아청소년과 스카이 도네세움 클리닉 소아과 박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